네, 2025년 시행됐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PSAT 상황 판단 해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에 있었던 국가직 7급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뭐 법조문이나 이런 유형들이 이렇게 까다로웠던 건 아니고 퀴즈가 좀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조문이고 옳은 거. 자, 일단은 이게 좀 나뉘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좀 조를 좀 나눠 볼게요. 나눈다라기보다는 체크를 한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 왜 이런 이제 좀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법조문은요 한번 꼬이면은 진짜로 좀 난감할 정도로 많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면 나중에 내가 어디서 지금 꼬였는지 실수했는지를 파악할 수 좀 파악하는 데 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자, 내국인 구인 노력 맨 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 안정기관에 우선 구인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음. 이걸 다 읽지는 않고 선지랑 배치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그때마다 이제 찾아가서 발췌해서 이제 읽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이게 아마 첫 번째 내용이죠. 직업 안정기관에 신청을 하는 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 아닙니다. 요게 이제 이 부분 같은데, 음, 고용노동부 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명부 작성. 2번이죠. 정확하죠. 3번 봅니다. 한국어 능력 무료 실시. 이 부분에 없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 한국어 능력을 실시해야 된다. 누가? 장관이. 자, 응시자로부터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뭐 무조건 징수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징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한 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이 법조문에서. 자, 그렇다면 무료로 실시해야 된다. 이 주어진 법조문에 그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판단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구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적절한 뭐 상담 지원 이거 아까 여기 아니었나?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해야 된다. 뭐가? 내국인 구인 신청. 아닙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 구인 신청이라 틀렸죠. 자, 5번 봅니다. 추천된 적격자에게 지체 없이 고용 허가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쪽이 없었으니까 아래쪽에 있겠죠. 아마 여기겠네. 고용 허가니까. 자,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지체 없이 고용 허가를 하고 발급. 자, 누굽니까? 장관이 아니라 누구? 직업 안정기관의 장입니다. 틀렸어요. 엄연히 다릅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법조문이고 굉장히 작습니다. 내용이 좀 작아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이제 주요 정책 그 관한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그게 있고, 전년도 정책 추진 실적 기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3월 말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난이도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자체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건 의무사항이겠죠. 좋습니다. 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것까지는 알겠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체평가위원회 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라는 거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수립한다. 오케이. 자, 좋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전년도 정책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그래요. 다 맞아요. 해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러나 그것은 3월 말까지죠. 4월 말은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이고 얘는 뭐죠? 평가고 틀렸습니다. 2번. 자,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었죠. 여기 있잖아.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중앙행정기관도 되니까 당연히 지자체도 어찌 보면 뭐 국가 소속이니까 다 되지 않겠어?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위험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3번. 6명 이상으로 9명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간단하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자체장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년 아니고요. 매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도 역시나 법조문입니다. 자, 적법한 행위를 한 경우,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거는 아니고 적법한 행위입니다. 약간 좀 주의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약사,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지할 수 없다. 약사, 입 아프니까? 목 아프니까? 낭독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조제를 할 때는 약국이나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해야 된다라는 좀 소리가 되겠죠. 자, 전문과 일반 의약품이 있는데 의사, 치과 의사는 당연히 뭐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해야 되니까 신뢰를 이분들이 이제 처방을 해야 약사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약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해가지고 여기 어느 하나 해당하면 뭐 의사나 치과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 없이도 가능하다. 요거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지금 막 이거를 되게 세부적으로 읽지는 않을게요. 체크만 해두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래서 이 법조문은요, 크게 조제, 판매 두 가지의 그러니까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약국 개설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은 여기서는 안 된다. 약국이나 점포 이외.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 오케이. 항상 예외 조항이 중요합니다. 상황 판단은. 자, 약국 개설자는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개설자는요.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 판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약국 개설자 갑이 처방전이 일단 없습니다. 그러면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나요? 뭐 시장 군수님이 뭐 허락해주면 된다 이런 조항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적법한 경우가 아니겠죠. 동물병원의 그 동물 어딨지? 여기 있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뜻인데 동물병원 개설자가 환자는 아니잖아. 니은. 사회봉사활동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3호 그쵸?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뭐야? 전문 의약품을 약국 처방전 없이 가능하죠.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적법합니다. 디귿. 자, 구청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국 이해 가능합니다. 여기 있잖아. 다만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4번 봅니다. 갑과 을이 2025년에 받을 소음 피해 보상금 합. 자, 요거는 뭐 굳이 나누진 않을게요. 2025년에 받아야 되니까 전년도 기준하면 2024년도에 얼마나 살았는지 그거를 이제 보겠다는 거네. 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갑과 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1년 살았네요. 그러면은 일단 12개월로 해야겠지. 왜냐면 월 얼마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얘는 8개월 산 거죠.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전입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아, 그것부터 하자. 전입이 지금 15년도죠. 군용 비행장은 10년도에 설치가 됐고. 자, 이때네. 그냥 50% 감액을 해야겠네. 체크. 2009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비행장이 설치가 됐죠. 그쵸? 그러면 이거네. 설치하기 전에 소음 대책 지역으로 전입했다. 이 경우죠. 얘는 안 한다. 뭘? 감액을. 얘는 50%. 자,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 그냥 4.5만 원이라고 보는 게 편하겠죠? 곱하기 12니까 48에 6을 더한 거니까 54만 원인데 50%니까 나누기 2를 해서 27을 도출을 하고 자, 을 같은 경우는 일종입니다. 6이고 8이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이 전액 보상금을 받죠. 그래서 둘이 합하면 75만 원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5번) 유류비
지원금을 많이 받는 순서. 오케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5번 같은 경우는 1분 30초 이내로 푸셔야 됩니다. 뭐 1분 안에 풀었다면 1분 이내에 풀었다면 더 베스트겠죠. 뭐 30초면 더 할 나위 없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세이브한 시간을 나중에 이제 그 후반부에 퀴즈 문제 이제 좀 어려운 거 있잖아. 거기에 이제 쏟을 수 있잖아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수도권 20만 원, 25만 원. 자, 그러면 을 빼고 다 나머지네. 그럼 뭐 이거 초성만 씁시다. 귀찮으니까.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1종 적응일 때 30%. 그럼 얘네 둘만 받네. 2종까지니까. 여기 뭐 30% 이제 곱한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암산하죠. 그냥 2, 3, 6이니까 26이고 얘는 10%니까 2.5 더해서 27.5가 된다.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25니까 사이좋게 이렇게 되겠네요. 내림차순. 좋습니다. 갑을병 쉽습니다. 1번. 아마 실전이 주는 중압감, 그 다음에 좀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5번은 아마 1분 정도에 풀면은 저 베스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콘크리트 블록 면의 개수, 외부에 노출된. 6번은 5번보다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얘는 좀 이제 그 공간적인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외부에 노출된 면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맞대지 않은 면이겠죠. 바닥에 닿는 면도 외부에 노출된 면이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상식에 약간 벗어나는 부분일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바닥에 이제 블록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바닥 밑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르잖아. 그럼 당연히 이게 노출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이제 함정, 장치라고 해야 되나? 좀 그 변수를 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콘크리트 블록이 다른 블록과 면을 맞댈 때는 그치, 남김없이 해야겠지. 뭐 이런 거 같아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록이 하나 있잖아. 이게 붙어도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붙어 있는, 그럼 반절이 남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지금 못 박는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둘이 붙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림 그리기 귀찮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생각을 먼저 많이 할 것 같아. 대부분 가나 초콜릿, 크런키 초콜릿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눕혀 있는 거, 이거 맞나? 이렇게 8개였죠. 이렇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출된 건 뭐야? 여기 위에 뚜껑 8, 양옆에 4 곱하기 2, 8, 양옆에 2, 2, 4 해서 20개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개 맞죠? 8, 잠깐만, 8, 8, 16 맞죠? 그럼 1번이 아니냐? 왜? 최소니까 얘보다 더 작은 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요거를 놓친 거죠. 아마 이거 1번 한 사람들 좀 의외로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는데 이것도 풀다 보면 또 까먹거든. 사람이 원래 그래. 28인 거잖아. 그럼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28이 최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풀리면 이 문제 이렇게 갖다 놓지는 않았겠죠. 아무리 앞쪽 초반부 6번일지라도.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올려야겠죠. 블록을 올려야 겹치는 게 많아지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씩 빼가지고 뭐 이렇게 뭐 탑을 쌓나? 그건 좀 뭔가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하나를 쌓으면은, 근데 이제 얘를 이제 2개씩 끊어서 올린다고 친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려면요, 이 면을 최대한 닫는 게, 그러니까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노출을 안 시키는 게. 그러면 가능성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출되는 면이 최소가 되는 그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최대한 많이 덮는 거. 큐브.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는 말이지. 이렇게. 자, 그럼 1, 2, 3, 4, 5, 6 정육면체가 된 거지. 4 곱하기 6. 그래서 24가 최소가 됩니다. 난 솔직히 이 문제 좀 약간 억지 같습니다. 밑에 바닥 깔린 거는 노출된 거라고 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니까 어쩔 수 없겠죠. 자, 좋습니다. 자, 7번 전형적인 그 게임 문제입니다. 뭐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카드를 내든지 뭐 하든지. 자, 을이 이긴 총 횟수가 중요합니다. 가위바위보까진 좋은데 변형을 했어. 엄지척이 뭐야? 갑자기 얘를 또 추가를 시켰어. 여러분들이 이거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보는 바위를 이기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좀 가볍게 보고, 엄지척은 볼을 이기고 가위는 엄지척을 이긴다. 요거만 이렇게 네모로 좀 체크를 할게요. 동일한 손 모양은 뭐 비기는 것도 이제 상식이니까 넘어가고.
이건 또 뭐야? 가위와 보가 만나거나 바위와 엄지척이 만나면 직전 회차에 이겼던 사람이 이기고 직전 회차에 비겼거나 만약에 그게 1회차인 경우에는 비긴다라고 합니다. 일단 모르겠고 요거는 문제를 봐야 돼 이거를. 이건 일단은 좀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이게 중요하지. 이거 물음표 채우는 거. 좋습니다. 갑은 이제 직전 회차에 낸 걸 내겠죠. 그 을이 이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자 그러면 좀 귀찮은데 가위 여기다 이렇게 쓰고는 싶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해설을 할 때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 혼자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여기다 쓰고 하겠죠. 엄지척 일로 가야겠네요. 직전 회차니까 됐죠. 5회차니까 보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을은요 1, 2, 3, 4 서로 다른 거 오케이. 5회차는 1회차 5회차죠. 그러면 오케이. 6회차는 2회차 이거 2회차죠. 이렇게 되겠다. 그럼 보가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좋습니다. 또 채울 거 있나? 서로 다른 거였잖아. 1, 2, 3, 4였으니까. 뭔가 좀 잘못됐는데? 뭐야, 이거? 잠깐만. 1, 2, 3, 4, 5, 6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4회차를 내가 안 적었네, 이거. 가위를. 여기다 가위 좀 써올게요. 서로 다른 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바위, 주먹이라고 할 뻔했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바위가 위로 올라가고, 가위가 위로 올라가겠죠. 다 채운 건가요? 1, 2, 3, 4, 5, 6, 1, 2, 3, 4, 5, 6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다 채웠으니까 우리 승패만 따져보면 되겠다. 그쵸? 가위니까 가위와 바위 이거 얘가 이기는 거 맞는데 아마 여기 있다. 비겼대요. 몰라요. 원래 이기는 게 맞는데 문제가 비겼다고 하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자 보랑 엄지척이 혹시 만나나요? 엄지척은 보를 이긴다고 합니다. 그럼 승이 되겠죠? 바위랑 엄지척은요? 여기 있네. 또 이 경우네요. 직전 회차 이겼던 사람이 이기니까 승 이렇게 되겠죠. 자, 바위, 가위는 뭐 얘가 당연히 이기니까 뭐 패가 되겠죠. 자, 가위, 보. 가위니까 또 패가 되겠다. 그쵸? 보랑 엄지척 또 만나나요? 엄지척은 보를 이깁니다. 그래서 승이니까 따라서 3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8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7, 8번을 다 푸는 거가 맞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만 좀 풀어야 된다 싶으면요. 8번을 푸시길 바랍니다. 얘는 금방 나옵니다. 자, 65세 이상이고 천식 고혈압 제외. 자, 그러면 65세 이상이니까 제외하고 다 될 것 같은데 천식 고혈압이 있으니까 제외를 하면 결과적으로 2명입니다. 뭐 없는 사람이 뭐 귀신까지 뭐 귀신도 백신을 접종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 2 다 틀렸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에 따라 반액과 전액이 있어요. 그럼 전액이고 반액이죠. 65세 이상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30만 원이다. 그쵸? 20 더하기 10이니까. 그래서 4번 할 거예요? 아니죠. 요거를 집중해야죠. 둘 다 접종 이력, 그 세모 백신 접종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2니까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얘를 선택하라 라고 말했는지 이해되시죠? 쉬웠어. 이게 연결 문제가 이제 지문이 보통은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두 문단 정도가 이제 줄어들었죠. 자, 보겠습니다. 증후군.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징후가 함께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인데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유행하는 이유는 직면한 스트레스, 두려움, 사회적 압박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번아웃이 예로 나오죠. 체크를 좀 해줍시다. 상징적으로 21세기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 신체적, 정신적 탈진, 초래. 전문가들은 이런 번아웃 증후군을 사회적 압박과 기대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 이해하고, 자, WHO는 직업적 현상으로 분류하면서 증상임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해 유럽연합 조사에 따르면 유럽 근로자 중 번아웃 증상 25%,
저소득보다 고소득이 높았다라는 거죠. 자, 한편. 왜 한편이란 표현을 썼을까? 다른 이야기 주제의 이제 전환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포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2010년대 이후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부상한 증후군이다. 이것도 문제죠. 이거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잖아. 그 뭐야, 그 인스타그램 이런 거. 자, 이 포모 역시 사회적 현상에 대한 반응이고, 심리학자들은 포모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본능에, 그쵸?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욕구가 있겠죠. 디지털 시대 소셜미디어는 이 욕구를 증폭시키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읽어보니까. 이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포모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25년 A국의 경우 1990년대생 20%, 2000년대생 40%가 각각 포모 경험했다. 라는 겁니다. 자, 9번부터 보도록 하죠. 옳은 거. 사회적 현상과 관련이 있죠. 굳이 따지면 뭐 관련이 있다, 유관하다. 유관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관련이 있다. 그게 좀 매끄럽다, 그쵸? 개인적 현상이 아니죠. 여기 사회적 현상이라고 맞잖아. 사회적 세계적인 직업적 현상. 개인적이 아니라 직업적 현상. 틀렸죠. 고소득 국가에서 두드러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신체적 탈진이 아니라 뭐였죠? 신체적, 정신적, 아까 포모는 신체적 탈진은 번아웃이고 포모는 아니고 5번이 정답이겠죠. 당연하겠죠. SNS 많이 사용하는 집단일수록 포모 경험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다 라는 추론은 바로 이 내용을 읽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왜? 소셜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부상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맞죠? 맞잖아. 소셜미디어는 이 욕구를 증폭시켰다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 두드러지는 거. 많이 사용한다는 것 결국 비율이 높다라는 표현과 다를 게 없다는 거지. 10번. 25년 A국의 2000년대생 중에서 포모 경험자 수.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포모 경험한 사람. 90년대생은 1대1이래요. 남녀. 2000년대생은 3대1. 이건 나중에 읽자. 자, 일단은 왜 인구수를 안 알려줬냐? 여기 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지문 연계시키라고? 재밌네. 좀 써주지 뭐. 마지막이면. 그죠? 자, 500만에 20%니까 100만을 지금 겪었다는 거잖아. 90년대생은 포모를. 근데 1대1이라며 그게. 50대 50인데 이 뒤에 뭐라고 자꾸 나와 있는데 2000년대 여성 포모가 같다고? 그럼 50을 그냥 내려가면 되죠. 3대1이었다며. 그럼 150인 거잖아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A국의 2000년대생 중 포모 경험자 수니까 이 둘을 더하면 200만. 즉 정답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법조문이죠. 일반적으로 2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11번 좀 보겠습니다. 국가유산 수리기술위원회. 이거를 그래 어차피 해설을 하니까 자세히 하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왜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 이게 이제 기출 분석을 좀 많이 하고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는 거 제대로 하다 보면요, 이 틀이 보인단 말이지. 아웃라인, 윤곽, 외형, 개요. 진짜 야무지게 설명했다, 그치? 아웃라인 그거 네이버 영어사전 치면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뜻이 하나만 있진 않잖아. 어쨌든 윤곽, 외형, 개요. 그만할게. 이거를 파악을 하시다 보면 선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선지가 물어보는 게 이 지문, 이 법조문 어느 부분에서 묻는 건지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품에 있어서 소모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참고하시길 바래요. 기출 분석을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기출의 틀을 이해하고 그 틀에 따라 어떠한 패턴으로 이 선지가 구성되는지, 그럼 그 패턴에 따라 구성되는 선지 어느 부분에서 뭔가 함정이 주로 있었는지, 이런 것들. 오케이?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자, 간사와 서기 바로 나온다. 그쵸?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이거 뭐야? 문화재청이 이걸로 바뀌었지?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니까 위원장이 지명한다.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회의 갑니다. 간사와 서기를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자, 회의 여기로 가야겠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이거는 뭐 필요 없고,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간사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었죠? 위원이 아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간사는 위원이 아니죠. 서기도 뭐 위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잖아요. 뭐 보조를 위해서. 그럼 얘네들이 지금 2명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6명인 거네? 위원은? 근데 7명 이상인 거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아마 이번에 좀 낚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번. 이거 여기 있는 거네.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그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땐.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번. 자, 10명의 위원으로. 이거는 뭐 부합하죠. 7명 이상 15명 이내니까. 그리고 위원이라고 못을 박았으니까 됐어. 자, 그럼 이제 재과출과 막 재과찬 이거 물어보는 거네. 정족수. 여기 있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자, 그러면 6, 4가 되겠지. 5, 3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반수는요. 반 수치를 넘은 수치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5명을 넘어야겠죠. 근데 5.1명, 뭐 사람이 0.1명, 뭐 소수점 사람이 있는 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6명이 돼야 되고, 이거의 절반은 뭐야? 3명. 역시나 이걸 넘는 거는 4명.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에 봐야겠네요. 12년 종사했기 때문에 뭐 부교수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좋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옳은 거. 학교의 장은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입학금 면제 혹은 감액 오케이. 좋습니다. 그치, 입학금과 수업료로 나뉘죠.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학교가 있어. 두치중학교가 있어. 그러면은, 그 두치중학교 1년 동안 내야 되는 뭐 수업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 칠게. 그러면 10%니까 1억은 뭐 면제나 감액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감액이 일면 1억인 거잖아. 그 중에 3천만 원이죠. 30%는. 그 사람들은, 아까 그 3천만 원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감면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꾸 막 이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수치를. 1번 보도록 할게요. 신입생 전부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입학금 면제. 1번이 정답이네. 휴학한 학생은 휴학 기간 중에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납부 필요 없어요. 결석.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나 감액되지 않아요. 이건 뭐야?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학생 전부 일부에 대해서 입학금 면제 감액할 수 있는 것이지 장학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주어진 법조문을 보고.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수업료 면제의 지금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입니다. 전형적인 상황 판단 법조문의 크로스 형태입니다. 오답이 되는 근거를 만드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 기법이랄 것까지 뭐 거창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고. 자, 수업료 면제 감액을 한다. 누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 자, 그러면 그 감면액이 여기 있네. 수업료 총액에 납부해야 할 전체 학생이 30%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어렵게 만들면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선지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 자, 이거 실제로 있는 거예요? 모범공무원 수당 총액. 자, 볼게요. 월 5만 원에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다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이거 함정 문제였죠. 다음 달부터 더 이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요거. 자, 휴직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목까지 나왔네. 목까지 그냥 1호. 그래요. 뭐 이런 장기 요양 필요한 거는 그냥 준다. 자, 그리고 이건 어느 하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또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6월에 휴직을 했다. 그러면 그 6월분 수당은 주되 7월부터 안 준다는 거죠. 뭐 바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자,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자, 선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22년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년이니까 25년도 뭐 2월까지인가요? 3, 4, 5니까 이때 이 3년간이라며 이 기간 안에 우리가 모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2월부터 8월까지잖아. 휴직한 그 달은 포함이 되니까 그러면 7개월이죠. 7호 35만 원 일단 확보를 했어요. 자, 휴직을 언제 했죠? 1월 31일까지 휴직을 하였다. 자, 그러면 2월 달부터 이제 중지된 건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직을 했죠, 여러분들. 그럼 복직은 언제죠? 여기 있다.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휴직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복직은요. 복직한 날이 속하는 그 달부터 주는 거죠. 2월 1일 복직했으니까 2월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거잖아. 퇴직한 다음 달부터 이제 못 받는 거니까 7월분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6개월을 받습니다. 27, 5개월 아닙니다. 30. 그래서 둘이 다 하면 65. 아마 이거 3번 아니면 4번으로 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좀 되게 함정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낚시 문제라고 좀 보면 될까? 14번. 황금이 넘치는 땅은 그거 아니에요? 그 디즈니 그 엘도라도 맞나? 엘도라도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연구 정착했다고 합니다. 아랍인들이. 자, 이런 거 이게 체크만 해둡니다. 물어볼 가능성이 많거든요. 패턴이 꼭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수입 수출했으니까 바꿔서 물어보기 좋잖아. 여기 물어보죠. 신라는 아랍으로부터 수입 수출 맞는지 볼까요? 바꿨죠. 사양계피 수입 수출 틀렸다라는 거지. 내가 지금 잘난 척하려고 이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익히시라고 패턴을 익혀야만 오답 즉 실수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시간도 줄어들고. 자, 다시 가볼게요. 섬나라. 오케이. 니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본 학자들이 뭐라 주장했죠?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무인상이. 근데 중국에 있는 무덤을 조사했을 때 이와 비슷한 조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뒷받침하는 게 아니죠. 아까 섬나라 있었죠? 알려진 때가. 네, 연구 정착했다고 하죠. 기록에 따르면. 자, 그러면 3번 디귿 리을이 정답인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출을 보실 때 그 패턴 꼭 익히시길 바랍니다. 언어 논리는 좀 다릅니다.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거 왠지 언어 논리에도 나올 법한 문제였잖아. 방금 아랍 문제 일치부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약간의 독해력이 더 필요한 그 선지와 지문으로 구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상황 판단과 언어 논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르니까 영역이 다르게 해놨겠지. 맞잖아. 자, 15번 봅니다. 옳은 거 5자리입니다. 알파벳, 비밀번호. 그냥 자주 나오는 이제 유형이죠. 상황 판단 퀴즈로. 전형적인 퀴즈 문제입니다. 16번, 15번이. 자, 소문자 14개 쓰는데 서로 다른 5개. 특이한 게 있다면 오름차순으로 배열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는 알파벳 아에 이만 오고 그러니까 두 번째, 5번, 그러니까 5번째는 알파벳 자음만. 보겠습니다. 이거 좀 적어놓고 하는 게 맞겠다. 어디까지 가지? N까지 가지? 모음만 이렇게 체크를 좀 해줄게요. 모음은.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자리는 I가 올 수 없나? 그럼 오는 경우를 보면 되겠죠. 내가 하는 짓은 지금 발예를 찾는 행동이 되겠죠. 자, I가 됐으면 첫 번째, 세 번째 모음이 와야 되겠죠. A, E가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왜
A가 여기 와야 되냐?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그럼 BCD니까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죠. I 다음에 들어갈 게 너무 많아요. 왜 올 수 없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반례를 확인했으니까 1번은 뭐? 틀린 선지. 2번 봅니다. 자, 5번째 자리 F가 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올 수 있는지. 자, 여러분 봅시다. F가 여기 있는 거죠. 모음이 2개 있습니다. 그러나 헷갈리겠다. 1, 3이니까 그러면 A, E가 와야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부분이야. B, C, D와. 그러나 이게 문제야. 왜? A, B, C, D, E, F 사라져 있는 뭐 무슨 뭐 숨겨진 뭐 히든이야? 뭐 이스터 에그 마냥 맨키로선이 히든 알파벳이 있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올 수 있다는 틀렸다. 왜? 올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올 수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3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자리에 G가 옵니다. 1, 2, 3, 4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번째 자리. 이거 그냥 할 걸 그랬다. 그치? 이렇게 한번 그럼 세팅을 해놓고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GI입니다. 세 번째니까 AE. 무조건 모음이 돼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말이 돼요 지금? H는 되는데 이게 지금 역순으로 배치가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잖아. 오름차순으로 가야 되는데 GE가 될 수 없다고. 이 G면 몰라도 맞죠? 그래서 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봅니다. 막노동 문제네. 두 번째 자리 H가 되어야 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I가 왔으니까 여기는 뭘까요? A나 E가 올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리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네다섯 번째는 뭐 신경 쓰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A였다면 A, I 사이 중 그러니까 A하고 I의 사이에서 어떤 것도 올 수 있는 거잖아. 왜 H만 와야 됩니까? 혹여나 E라고 해볼게요. 그럼 E랑 I 사이에 F, G, H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올 수 있죠. 근데 왜 H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겠습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똥개 훈련 제대로 시킨 문제지. 자, 다섯 번째 자리가 J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J니까 4, 3, 2, 1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목이 좀 안 좋아서 첫 번째 자리가 A가 되어야 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무조건 모음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A가 오는 경우가 아니라 E가 오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J면 여러분들 여기가 되겠죠? 그럼 E가 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뭐 I가 와야겠네. 그러면 H, I, J 숨겨진 뭐 이스터에그 히든 알파벳이 없는 이상 이거는 성립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무조건 뭐 A만 와야 됩니다. 왜요? 여기 올 수 있는 건 A 아니면 E밖에 없거든. I가 올 수 있잖아요. I가 오면 여기 뭐 쓸 건데? 뭐 I, A 뭐 이렇게 할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무조건 첫 번째 A가 와야만 성립을 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정답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16번. 자, 힘들다. 이게 저 핏셋이 그냥 푸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심한데 설명하려니까. 자, B팀이 총 득점이 있겠죠. 최대값. 왜 최대값을 묻겠어? 지금 이 주어진 문제에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다는 뜻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3세트 진행합니다. 득점은 1점씩. 세트 25점 승리. 자, 두 세트 먼저. 오케이. 3판 뭐 3전 2선. 3전 2선승이죠. 자, A팀이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A팀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친 세트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자릿수 득점이면 25점을 죽었다 깨나야 못 맞은 거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졌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2승 1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가봐야지. 승승. 그럼 나머지 패할 필요가 없잖아. 2선승 하면 그냥 그 게임, 이 세트가 아예 종료돼 버리는 건데. 근데 패를 했다는 거는 뭐야? 승패승 혹은 패승승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패하고 승승, 승패승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두 세트에서 동일한 득점. 이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친 세트는 뭐 B세트가 이긴 세트가 되겠죠. 그럼 이때 만약에 얻은 득점이 다른 세트에서 동일하다면 25, 25가 되는 거잖아. 왜 25인데요? 승리를 했으니까 무조건 25점을 따내야 승리한다며. 맞잖아. 그럼 얘랑 동일하려면 또 다른 세트도 25점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B팀은 1승 2패인데 두 세트에서 동일한 득점은 바로 패한 세트에서 동일한 득점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쁘게 방정식으로 좀 해설을 해볼게요. 방정식이라 해도 뭐 쫄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 x, y 표현만 한 것뿐이에요. 그냥 방정식이라기보다는 미지수를 좀 표현해서 깔끔하게 해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지. 자, 가볼게요. 총점은 뭐야? A가 50 더하기 X가 되겠지. B팀은 아이고, 의식이 이렇게 무서워. 의식의 흐름이. B팀 얘기했다고 지금 B를 이렇게 써버리잖아. 이거지. 그런데 마지막 조건이 뭐래? B팀의 총득점은 A보다 9점이 많아. 그럼 여기다 더하기 9를 하면 이게 성립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넘어갑시다. 이항을 해줘. 59에서 이거 빼주면 34. 플러스 X는 뭐 2Y니까 깔끔하게 2까지 나눠주자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Y는 뭐죠? B팀이 진 세트에서 기록한 점수. 이 Y 값을 찾는 게 중요한 거고 이 Y가 최대가 되는 수치를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제 센스를 좀 발휘를 해야 됩니다. X는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친 세트지. 뭐 0점일 수도 있고 9점일 수도 있는데 0점은 아니겠다. 득점은 아니니까. 그럼 뭐 1점부터 9점까지 올 수 있는데 눈치 빠른 친구들이라면 이거 소수점을 생각할 겁니다. 말이 안 되지. 17.5점, 18.5점이 없잖아. 왜? 1점 단위라고 했으니까. 그럼 불필요하게 우리가 홀수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지. 그럼 네 가지밖에 없어요. 2, 4, 6, 8. 자, 그러면 가장 큰 최대값은 뭐야? 8, 4, 21. Y가 21이네. 아, 2, 3, 6, 6, 7. 2번이 정답이다. 이거 맞아요? 확인해봐요. 의심스러운데요? 나는 못 믿겠는데요? 해보세요. 그러면 8 해가지고 약분하면 42랑 33이지? 9점 차이 나잖아. 나머지도 9점 차이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최대값은 67이다. 이 상황이다. 라는 거죠. 좋습니다. (17번) 첫째 아들 나이의 최대값. 딸 2명을 낳고 아들 2명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의 나이는 서로 다르다. 이게 그겁니다. 쌍둥이 방지하려고. 쌍둥이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좀 배려를 해준 거죠. 근데 문제가 너무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 이렇게 간격이 좋습니다. 자녀들 나이의 합은 22살입니다. 자, 첫째 아들이 9살이라면 누나들이 최소한 10, 11이잖아. 이것만 해도 지금 30대잖아. 말이 안 되는 거죠. 8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27이라서. 7세까지도 볼 필요 없어. 왜냐면 7이라고 해도 7, 8, 9잖아. 16, 25니까. 자, 그럼 5 아니면 6이거든요. 그 아들 나이가 최대값이 6이 당연히 5살보단 6세가 최대값인 거잖아요. 6을 기준으로 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대값 문제니까. 자, 이렇게 되면 15, 21입니다. 됐네요. 1살. 아기가 빵살일 수는 없잖아. 이렇게. 둘째 아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나왔죠? 정답 최대값 6입니다. 5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6이 됐으니까. 그러나 문제에서 묻는 건 뭐죠? 이 글의 근거를 충족시키는 첫째 아들의 나이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니까. 18번 수상자. 자, 전형적인 상황 판단 수리 퀴즈형 문제입니다. 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 오케이. 자, 뭐 평가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창하지 않아요. 월 소득 3년간 예술활동 수행 실적. 오케이. 자, 상황 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빵점이지. 얘는 안 되겠네. 예술활동 1건 2점, 3점. 이거 볼 필요 없겠다. 이렇게 작은데 뭐. 얘네 4명만 보면 될 것 같아요. 80만 원 이거 조심해요. 12점 아닙니다. 9점입니다. 이거 미만이라. 여기 아마 낚인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 좀 그럴 만한 문제 같아요. 13점이죠. 얘 볼게요. 100만 원이니까 똑같습니다. 9점. 2건 했으니까 4점. 얘 13점이야? 똑같이? 아, 연령 보너스 있구나. 나중에 합시다. 보너스는 12점. 아마 정의될 것 같은데 12점이면 너무 많이 받는데. 너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표현이 좀 이상하다. 많이 받는데 150 이상 6점. 그 다음에 3건 이상 6점 12점. 자, 좋아요. 이제
가산점 우리가 고려해 볼게요. 70세 농어촌, 70세 농어촌. 하나, 둘, 농어촌 거주. 얘는 볼 필요 없다고. 자, 그럼 2점 추가되네. 14점. 얘도 1점 추가되니까 14점. 병정무 중에서 누구? 월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이 이제 동점자 가르는 기준. 따라서 정이 뽑힌다. 선정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번. 자, 19, 20번. 이것도 똑같이 지금 수리 퀴즈인데 19, 20 모두 예약할 시설 좋습니다. 자, 주무관이 전시 세미나로 구성이 되는데 별개 시설에서 동시 진행. 자, 전시에는 300제곱미터의 시설이 필요하고 세미나는 200명 이상.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일단 전시가 가능한 건 누가 될까? 300 넘어야 되잖아. 그럼 A, B는 안 되겠네. C, D, E밖에 안 되겠네. 뭐야, 당당하게 B가 왜 제외를 해야겠지. 자, 그러면 C, D, E가 되니까 요걸 기준으로 볼게요. 자, CC죠. 왜? 분리해서 사용하니까. 분리하면 300이니까 되고, 또 정원이 200명씩이니까 충족하죠. 왜? 전시에는 몇 명이 이제 수용 가능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돼? CC만. 그럼 요건 이제 3,600만 원이죠. 좋습니다. 자, 또 D가 된 경우부터 보죠. D는요, A와 동시 예약 시. 요거 이제 세미나 주고 얘 전시 주면 되는 거잖아. D 사용료 30% 할인이니까 70% 곱하자. 귀찮으니까. 그냥 곱셈 합시다. 25 곱하기 7하면 175거든. 그럼 1750이랑 1800이면 머릿속 암산해서 3550이 된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4번은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얘는 할인도 없잖아요. 심지어 A보다 200만 원이 더 비싸. 어찌됐건 이 값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만 보면 되겠네. 오케이. 자, 이 사용료를 25% 할인합니다. 왜? 그러니까 누구랑? B랑 같이 하면. 그럼 얘 4분의 1이니까 500 깎아지는 거다. 그치? 4천에 500 맞나요? B하고 그치. 500 깎이면 3,500. 뭐야, 이거 가격이 똑같아? A를 잘못했나? 잠깐만. A랑 동시 예약 시 D 사용료에 1750원. 아, 이거 3550인데 왜 500으로 했어?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저렴한 게 뭐죠? 2B 5번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20번 보도록 하죠. 혜진이가 구매할 자동차. 가장 높은 걸 구매하겠죠. 알겠는데 그거는. 이 문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면서 점수를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여러분들 시간 단축 많이 하셨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A부터 보도록 하죠. 이거 A, B, C, D 있다고 치고 굳이 쓰진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귀찮은 건,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 문제를. 마지막 가격대 9점. 9점이 하나밖에 없나? 나머지는 다 2,500을 그러니까 2,500을 넘으니까 맞네. 8,000, 8. 나머지 7이네. 이거 다 더해봅니다. 8888. 가평균해서 32가 되겠지. 이것도 나눠주면 8888이네. 뭐 장난하나 이게 지금. 777, 21에다가 얘는 몇 점이지? 13, 23, 31? 31이 아니라 30점인가요? 13점, 30점. 얘는 14, 32. 얘도 30이다. 8888. 그럼 요거 이제 동점자 기준 갈라야겠죠. 조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동점자 기준을 두 개를 갖다 놓은 거잖아. 자, 이게 제조사였죠. 얘네 둘 또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격 점수가 가장 높은 거, 즉 A가 뽑힌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21번) 2025년 11월 현재 고령 친화 고령화라고 읽을 뻔했어. 우수식품. 자,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1월 신규로 지정하고 유지를 하고 지정을 해제한다.
25년 2월이니까 25년치는 끝난 거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025년 11월. 이거 그냥 페이크예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 식품 그 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템플릿을 약간 좀 써볼게요. 아이, 뭐 이렇게 많아? 5개까지 많았지, 야무지게. 자, 신규 지정은 258. 58인데, 22년부터 전년도, 전전년도 합한, 피보나치 수열인데, 뭐 피보나치를 이렇게 갖다 놨어, 개념을. 재밌네. 이게 앞항하고, 전항하고, 전전항, 이제 합이, 피보나치거든요.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인데.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아유씨, 34. 55.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신규죠. 그다음에 유지가 있을 거고 해제가 있을 겁니다. 20년도에 도입됐으니까 20년도 자체는 유지와 해제가 없겠죠. 그럼 이 5가 여기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해제 제품이 21년도 2개. 2배구나. 전 그거보다. 8, 16, 32. 그러니까 이 템플릿만 이해하면 굉장히 빠르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앞에 지금 봤던 문제들이 더 체력 소모가 심한 문제일 수 있어요. 11개 가는 거잖아. 7, 20이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거를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실수해서 틀리거든. 안타까운 부분이죠. 뭐 나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피셋이 그래요. 74. 아마 요거 한 사람 많았을 겁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의 인원수 3천만 원 예산이 있다.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민간, 관리 3개네. 자, 공무원이 물론 많이 받으니까 단속 건수가 높긴 한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관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대 10명의 민간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예상 단속 건수가 최대가 되도록. 이게 이제 전형적인 LP 문제입니다. 그 LP 레코드판 그 LP가 아니라 리니어 프로그래밍. 아이고, 오랜만에 이제 영어 쓰려니까 잘 안 쓰지네. 이거 뭐 M 하나 쓰는 거였나? 어쨌든 리니어 프로그래밍 LP, 이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정확하게 선형 계획 문제입니다. 선형 계획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나 뭐 공정관리 이렇게 하는 데나 그런 회사 담당 팀에서 그 전략 짤 때 최적의 그 최적의 이제 그 뭐 기간, 최적의 이제 비용 뽑을 때 이제 사용하는 기법인데,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급식 때 배우는 거, 급식 이제 고등급식, 우리 고등급식 때 배우는 부등식의 영역, 뭐 직선의 그래프,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산 범위 내에서 뭐가 최대가 돼? 단속 건수가 최대가 되는 거야. 이거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피셋 상황 판단 식으로만 풀면 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부서에 뭐 가실 필요도 없고, 이거 그리고 손으로 못 풀어요. 그 파이썬이나 뭐 매트랩이나 뭐 이런 그 프로그래밍 있어요. 그 프로그래밍. 그거 돌려서 이제 최적 뽑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하려고 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단속 건수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분자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보수, 예산이 되겠지. 얘는 분모로 간다. 그럼 얘 나눠봐. 0.5가 되지. 얘는 0.4가 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얘를 최대가 되는 경우의 수만 따져보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민간 전문가 10명을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딸려오는 애가 있습니다. 관리 인력 맞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3천을 넘지 않아서 가능해요. 20명은요? 얼마지? 2천만 원에 공무원에 준한다고 했죠? 2,400이니까 얘도 가능합니다. 30부터는 안 되죠. 3천 초과니까. 그러면 10 플러스 1, 20 플러스 2, 이 상황에서 반드시 최대가 되는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얘부터 볼까? 관리 인력은 예상 단속 건수가 없지. 이게 킥이었어요, 이 문제. 그러면 얘가 지금 500건을 하는 거잖아. 500건. 그럼 나머지 인원은 뭐야? 공무원으로 9명 뽑을 수 있죠. 맞나요? 잠깐만 다시. 맞지? 720, 89, 72. 왜냐면 여기서 또 한 명이라도 민간 전문가를 뽑게 되면 그 한 명 때문에 뭐 관리 인력이 추가됩니다. 한 명이. 근데 그 관리 인력은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최대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고 과정 자체가 바로 아까 말한 리니어 프로그래밍, 선형 계획 그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알았어. 이게 지금 공무원 이제 9명일 때. 그럼 얘는 어떨까? 1000건. 나머지 얼마야 이게 예산이? 600만 원이잖아. 공무원 이제 3명 고용하면 240이지. 어찌됐건 20건 더 많잖아요. 같은 예산 내에서. 얘가 그러니까 얘가 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명, 2명, 관리, 공무원 3명에서 25명이 최대다. 1240건을 넘는 경우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공무원으로 몰빵한다고 치면 15가 되죠. 15 곱하기 80은 1200이 됩니다. 1240 넘는 경우 없습니다. 따라서 4명, 그러니까 4번 25명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3번 학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기 평균이랑 그러니까 2-2 그 평점이 A, 누적 이제 누평이 이제 4. 대부분 이거 보는 사람들 이제 대졸자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야.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그래서 친숙할 겁니다. 자, 이거 뭐 읽을 필요는 없어요. 다 아는 거니까. 이것만 좀 기억합시다. 4학기, 5학기, 6학기. 왜? 요거에 이제 그 해당하는 점수들의 합을, 평점의 합을, 누적 그 평균 평점의 합을 5로 나누고 6으로 나눈 값이 각각 D, 2, 4로 나눈 4 이게 되는 거니까.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이 문제 좀 까다롭습니다. 저도 이제 풀면서 좀 신박하다 생각했는데 A가 4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근데 왜 4.0이야? 2학년 1학기까지의 누적 평균은 4.0보다 높지.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 그냥 맞지? 하고 이렇게 체크를 했을 거야.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접근을 해볼게. 2-2까지니까 이게 지금 4인 거잖아. 그래서 4.0이 나왔고. 근데 A가 4보다 작았대. 그럼 무슨 소리지? 여러분들, 이게 4.0이 되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분자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6이 돼야 되겠잖아. 왜? 4, 4, 16이니까. 그럼 얘가 4보다 작으면 뭐야? 12보다 커야겠지. 그래야만 이 밸런스가 맞잖아요. 맞죠? 밸런싱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요걸 따와. 따온다면서 왜 4는 3으로 바뀌었나요? 2학년 1학기까지 누적. 2학년 1학기까지 누적 묶고 있잖아. 오케이? 이거 아마 분명히 궁금했던 사람들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4 이상이죠.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한 겁니다. 맞아요. 해설이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이해도 안 되고 답답하잖아. 내가 그냥 수학적으로 이거를 증명하는 걸 그러니까 이제 보여준 거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거잖아. 응? 그냥 넣어봐. 이건 그냥 넣는 게 가장 빨라요, 사실. 그러니까 D가 4.0보다 작았다며? 그럼 3.0이라고 쳐보자. 그럼 3.0 되려면 이거 뭐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3이다. 5분의 19잖아. 3.8. 3.8이 나오죠. B는 D보다 작죠. 여기를 4.0보단 작아야 되니까, 그럼 얘도 4보단 작아야 될 거잖아. 2라고 쳐보자. 18이면 3.6이죠. 3.6. 어쨌든 크잖아. 이거 제가 설명 다시 할게요. 친절하다 진짜. B, D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직선이었잖아. 이게 4고 3.2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B 값이 어떤 값이든 간에 대응을 하잖아. 이 직선이. 얘보다 클 수밖에 없어. 왜? 얘는 시작이 0부터 4가 아니라 3.2부터 4니까. 얘는 0부터 4.0까지는 갈 수 있겠죠. 왜? 4.0보단 작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냥 이렇게 방금 대입을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디귿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아마 애매했을 거야. 이게 뭐냐면 얘 5학기, 6학기로 나눠야 되잖아. 아까 그래서 제가 5, 6을 쓴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이건 해설할 때 그렇게 양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좀 쓸게. 4학기까지 평점이 16점이지. 플러스 B가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플러스 C를 한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됐죠? 이 템플릿 이해됐지? 그러니까 뭐냐면 3-1까지 누적 평점. 이게 D인 거야. 얘는 2인 거고. 이해됐죠?
자, 그럼 이거 증가율로 접근을 해보자. 5에서 6 정확하게 20% 증가했지? 그러면 20% 이상 분자의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겠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도 대입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뭐 멋있게 풀 필요 없어요. OCR 스캐너는 정답, 오답이냐 그것만 판단할 뿐이니까. 자, 3.0이라고 쳐볼게. 여기 3.6이라고 쳐보자. 그러니까 이제 BC가. 그럼 여러분들 19에서 22.6인 거잖아. 이해됐죠? 3.6 증가한 거네? 몇 퍼센트 증가했어? 20% 미만이잖아. 왜? 얘 20%는 곱하기 하면 3.8이니까. 아, 그러면 분자의 증가율은 20%보다 낮아. 분모의 증가율은 20%니까 이렇게 되겠지. 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뭔데? D고 E잖아.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B는 C인데 3.0, 3.6인데 D는 E보다 큰 상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걸 보여줬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였잖아요. 틀렸죠. 이렇게 하고 4번 정답이다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 아파집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수학적으로 이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 3.2, 4.0. 왜 이게 안 되냐면 이게 최대값이 3.0이고 3.2인데 이 학점, 즉 B의 값은 뭐가 된다? 0부터 4까지 가기 때문에 물론 4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적은 거예요. 이 안에 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라인이든 간에 이 D가 B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좋다. 자, 24번 보도록 할게요. 도토리 문제죠. 퀴즈. 5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2개씩 남겨놓았고 각자 한 번만 움직입니다. 저장고, 다른 다람쥐. 그러니까 다른 데서 훔쳐옵니다. 볼에 넣어서. 그리고 또 다른 다람쥐. 자기 창고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핵심 페이크였어요. 볼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 이거 고려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집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거를 볼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이거 진짜 정답 웃기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거든. 다람쥐들이 서로 다른 개수의 도토리를 옮겼다. 결국 각 저장고의 원래 개수대로 2개씩. 5개까지라며 1개부터. 자, 핵심은 이겁니다. 초기 이니셜 값이 222였으면 마지막 터미널 값도 종단의 값도 222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지? 첫 번째, 5번째 다람쥐가 옮긴 도토리 개수의 합을 물어봤죠? 바로 볼게요. 이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왜? 2개 옮기고 5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나 초반에 2로 시작했지. 그러니까 2는 가능해. 뭐 빼면 0, 뭐 4, 뭐 2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런데 5는 안 돼. 왜 안 돼요?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 7, 뭐 0, 0,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5 빼면 되잖아요. 아, 되지. 5 빼면 2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뭔데? 5가 추가가 되잖아. 그럼 마지막에 이 템플릿을 만족할 수 있어?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얘는 뭐가 되지? 1, 5, 2, 4가 되지. 똑같습니다. 5가 아니어도 숫자 줄어들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 가능합니까? 이 4개가 어딘가에는 또 플러스 4가 되는 거잖아. 맞잖아. 틀렸죠. 얘는 뭐가 돼? 1, 4, 2, 3. 다 안 됩니다. 3도 안 돼요. 어딘가 3개가 추가되면 어느 창고가 비어있어, 곳간이. 3 추가되면 3이잖아. 이 템플릿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얘도 1, 3밖에 안 돼. 왜 2는 안 되는데요? 서로 다른 개수의 도토리를 옮겼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왜? 이건 무슨 개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면인데 한식인 경우가 있고 뭐 파스타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꼭 우리가 짜증나 힘들어지고 주는 대로 먹지. 이건 좀 템플릿을 만들면 편해지는 문제입니다. 왜 면을 나눴나요? 파스타. 이해됐죠? 파스타 하나로 다 종결이 돼. 파스타는 한식이 아니잖아. 우리 뭐 세종대왕님께서 파스타를 먹으면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나? 아니잖아. 한식이 아니면 어떤 거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면 들어간 한식은 괜찮대요. 다시 말하지만 참 비호감이야. 사회생활 좀 사회적으로 엮이면 좀 안 되는 친구들. 드립이에요. 을은요, 한식이든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얘는 한식이면 되니까. 당연히 한식 면도 상관이 없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도 뭐라고 했죠? 값이 확인할 사항을 이제 찾는 문제인데 꼭 필요한 사항만 우리가 체크를 한다라는 거고, 동일한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찾을 때까지. 자, 그럼 일단 확실하게 해산물 못 먹는 애가 있죠. 그래서 해산물부터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인데 과연 기역, 니은, 디귿이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냐, 아니면 디귿만이냐, 이게 지금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한식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한식 그 요리면은 한식이 맞다면 을병밖에 못 먹어요. 얘는 한식 아니라며. 그런데 한식인데 면인 경우는 또 먹어요. 그러니까 한식인지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면 요리를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면 요리를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왜? 얘는 면 요리면요, 그게 한식이든 한식이 아닌 면이든 다 먹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을병도 보세요. 면은 다 먹게 되죠. 지금 이 문제의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동일한 요리로 식사를 하려고 하고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리를 찾을 때까지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면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한식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니은디귿 4번이 정답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5번까지는 나름 좀 그래도 난이도가 있던 문제였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시 말하지만 7월 상황보다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5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피셋 상황 판단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